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새 아파트 5억 매입. 매수자도 놀라 자빠질 7곳. 신도시가 넘쳐나는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새 아파트 비율이 턱없이 낮아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새 아파트 20에서 30평대를 5억에 매수할 곳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1.5억에서 2억 소액 투자로 매수할 단지들은 어디일까요? 집값 하락과 상승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한데 무주택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중 어느 것이 타격이 크냐 하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 새 아파트 5억 매입, 매수자도 놀라 자빠질 7곳. 자, 부동산 거래절벽.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게 얼음장에 아파트가 딱 갇혀 있네요. 아직은 거래량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한번 별표를 칠게요. 서울 새 아파트 5억 투자 25에 30평대. 여러분들이 서울의 새 아파트가 생각보다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접근 가능하고 괜찮은 아파트들로 한번 추려봤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5억 투자 25에 34평. 어떤 건 25평이 되고 어떤 것은 34평. 자, 갭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강 이북의 새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성동구에는 유일하게 왕십리 차이. 그 다음에 마포구는 마포자이. 자,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 이편한 세상 청계, 답심리 파크자이, 레미안 미드카운티, 전농 휘경, 답심리 이런 뉴타운 있죠.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그리고 DMC 파크비자이,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DMC 파인시티자이. DMC가 붙은 곳들은요, 주로 북가저동, 남가저동에 있는 가재울 뉴턴하고, 자, 이제 은평구 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 수색 증산, 이게 DMC가 붙어요. 자, 성북구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이번에 한강 이남의 새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강서구. 자, 마곡 엠벨레 구단지가 가장 새 거죠. 그리고 또 엠벨레 시리즈들. 양천구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그 다음에 목동 롯데캐슬 에스트로. 이번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이 주로 새 아파트들이 몰려있는데 신길 파크자이, 신길 센트럴자이, 힐스테이트 크래시안. 이번에는 송파구도 충분히 5억이면 잡을 수 있는 새 아파트. 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빠뜨린 서울 기타 새 아파트,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를 한 번 더 보자면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 다음에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자, 이번에는 강북구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꿈의 숲 롯데캐슬,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도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 바로 초역세권이죠. 구로구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이거 구로 항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서울 1.5에서 2억 투자 10에서 20평대를 좀 보면, 자, 먼저 서울 외곽, 그리고 한강 북쪽, 한강 남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외곽부터 서울 외곽 10에서 25평 대단지 주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외곽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의 약점이 뭐냐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주공들이. 주공자 붙었으면 거의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 비용이 증가해요. 즉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투자성은 있는데 내 돈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밀린다. 자, 현재 매매 3에서 5억, 전세 1억, 2억 이 정도 돼요. 그리고 투자는 1억. 자, 매수 시기 24년에서 25년, 23년. 여러분들 누구는 24년에서 25년으로 판단하고 누구는 23년으로 생각하는데, 올해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늦어갖고 좋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2달 연속 상승 중인데 지금 금매를 잡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5억 아파트, 이게 3억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걸 1억이면 1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면 2억을 버는 거고, 1억 갖고 또는 1억 5천 갖고 투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복하면 2억을 버는 거고 신고가를 찍으면 4억을 버는 거예요. 대충 7억까지 예상하니까. 강북지역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보자고요. 상계 월계주공 시리즈들, 그 다음에 창동주공 시리즈들, 방학신동아 1단지 서원, 그 다음에 쌍문 한양 2, 3, 4단지, 자 신내동 전체, 그 다음에 면목 한신, 도남 한진 한신, 정릉 우성 풍림, 홍대 유원 하나, 종암 SK, 하울곡 동신, 그 다음에 미아 벽산, 이편한 수색포레, 그 다음에 구산동 강남 아너스빌, 강남 지역도 한강 남쪽도 보면 방화도시개발2, 방화 5단지, 화곡 중화이츠, 가양 성지, 개봉 한진타운, 오류동 동부골든, 구로 두산 위브, 개봉 두산, 신림 현대, 삼성산 주공, 시흥 벽산 1에서 5단지, 독산 주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는 집값 하락 6가지 이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하락의 이유 6가지와 상승의 이유 6가지를 딱 제시할 테니까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기울어졌어요. 추는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근거는 알아야죠. 자, 먼저 집값이 떨어진다. 자, 역전세가 발생하니까 떨어질 것이다. 갭투자 매물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금융이 계속 불안하다. 건설금융 부실은 부동산 PF로 인한 건데 이게 결국 사단이 날 것이다. 자, 공급 과잉. 지금 집이 넘쳐난다.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고 그러면 집값이 추락할 것이다. 사이클상 아직 1년밖에 하락 안 했다. 보통 2에서 3년 하락하니까 1, 2년 더 떨어진다. 하락 기간이 짧아서 더블 딥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인구하고 산업체도 감소되기 때문에 집은 남아돈다. 경기, 인천, 지방은 장기간도 위험하다. 주요 지표가 위험하다. 구매력 지수, 지금 PIR, 소득이라든가 구매력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또 가계빚이 천문학적이다. 바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국내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국내 제가 그랬죠. 집값 상승과 하락은 국내 요인은 30%밖에 안 돼요. 해외 요인이 훨씬 중요해요. 70%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요인이 별로 안 나타나요. 자, 물론 건설금융이 불안하다는 것도 좀 우리나라에 거의 국한시켰죠. 자, 이번에 집값 상승 6가지 이유. 이번에 상승 요인을 6가지 드리겠습니다. 왼쪽 3가지는 해외 요인이고요. 오른쪽 3가지는 국내 요인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 23년 말에서 24년 초는 거의 금리 인하가 80% 이상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말에 연말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경제 회복. 경제 위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경제 위기가 터져야 집값이 폭락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선반영, 선행지수로서 경제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집값도 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호주가 중요해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쌍둥이처럼 가고 있어요. 해외 집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우리나라 집값은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나라 집값이 먼저 뛸 수도 있고, 그런데 해외 집값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집값 절대 못 올라가요. 같이 따라가요. 이번에 정부 정책도 보자고요. 이제 국내 요인에서 정부는요 절대 집값 안 떨어뜨릴 마음이 1도 없어요. 부동산 살리기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지표 호전. 지금 지표가 다 나쁜 거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지금 상승으로 기울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요. 청약 경쟁률 치열합니다 지금. 자, 전문가들 놀라지 마세요. 100명 조사한 결과도 나오지만 80% 이상이 상승이나 보합을 말하고 있어요. 즉 상승이 하락보다 훨씬 많아요. 하락은 20%입니다. 그것도 데이터 위주로 하는 교수님들이 주로 하락한다고 하죠. 이번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자,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집을 매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게 타격이 큰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2013년에 매입 안 한 사람들은 진짜 한마디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망했어요. 망했어. 매입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횡재한 거 맞습니다. 로또가 별게 아닐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폭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먼저 폭등하고 폭락을 비교할게요. 21년, 22년 현재 가격, 23년 이제 그다음에 26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년 10억짜리가 6.5억까지 떨어졌어요. 22년 말에
현재는 약 1억 정도 올라온 7억 5천입니다. 근데 얘가 폭등을 한다. 2026년까지 간다. 23년에는 10억이고 26년이면 거의 20억까지 뛰어가지고 10억, 20억 더블 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12억 5천을 벌어들인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내가 집이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치는 거 아닙니까? 7억 5천짜리가 12억 5천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 이번에는 폭락했을 때 데미지를 보자고요. 10억, 6억 5천, 현재 7억 5천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이제 떨어진다. 2023년에 6억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26년에는 4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억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7억 5천이 4억으로 떨어진다. 얼마 정도 손해본 거예요? 그래요. 3억 5천 정도. 물론 이것도 비율로는 높아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폭등과 폭락은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내가 손실을 보면 3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면 12억 5천입니다. 이런 확률이라면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보자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폭등 폭락이 아니라. 자, 이제 21년, 22년, 23년 10억, 6억 5천이 1억 뛰어가지고 현재 7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아마 23년 올 연말에면 8억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26년 한 2년, 3년 뛰면 14억 정도로 약 6억 5천이나 뜁니다. 엄청나게 뛰네요. 그런데 하락을 한다. 나는 폭락을 기다리고 하락을 기다린다 했을 때 10억, 6억 5천, 7억 5천은 똑같은데 자, 올해 연말에 아마 또 6억 5천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26년까지 대략 반토막이니까 10억 기준으로 반토막 5억 약 2억 5천 정도 손실을 봐요. 이것도 역시 3배 가까이 상승이 데미지가 더 커요. 즉 내가 무주택자일 경우 올라갔을 때와 떨어졌을 경우 반반이라고 본다면 올랐을 때 피해가 훨씬 크다고요. 떨어졌을 때 피해보다. 결국 이것은 안 팔면 또 올라가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밑에 거부터. 서울특별시. 자, 7월, 8월 644 거의 세 자리 숫자였어요. 12월까지 835. 그러다가 1월부터 잘 보세요. 1414 2월, 2457 3월, 2983 4월, 3189 5월, 3421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꾸준하게. 그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600건이 3000건이면 5배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6월달 3100 아직 7월 안 끝났잖아요. 자, 끝나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현재 3100이면 거의 4000 돌파, 50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박스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14,000, 15,000까지도 있었지만 이게 만입니다. 만선, 15,000선. 근데 보통 한 6,000선은 되면 돼요. 서울 아파트가 6,000선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밑에서 놀고 있어요. 박스. 그런데 늘어나고 있죠. 이번 달에는 한 4,000선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4,000에서 한 5,000선까지. 만약에 이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는데 꾸준하게 증가한다. 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직도 거래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파트 값 이번 주에도 이제 어제도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게 0입니다. 0. 이게 0인데 자, 이제 상승과 하락을 같이 보자고요. 자, 서울하고 수도권은 둘 다 플러스 0.04. 서울 8주 연속 상승. 즉, 2달 동안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도 거의 비슷하고 전국은 이제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지방만 분리한다면 지방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제로겠죠. 수도권이 0.04 지방은 마이너스 0.04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매매하고 전세 비교해 드릴게요. 변동률. 저번 주하고 지금 전국 똑같고 수도권 똑같고 자, 지방 똑같고 서울은 오히려 좀 더 올랐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전세가율이 문제가 되니까 전세가가 폭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방이나 폭락하고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마이너스 2, 0.02. 그 다음에 수도권
0.02에서 0.03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방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0.06. 자, 서울은 생각보다 전셋값이 셉니다. 0.04에서 0.05.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역전세는 이제 거의 뭐 이거 갖고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빠지는 일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이제 추세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심리 지수를 봤더니 쭉 떨어졌는데 이 바닥이 거의 12월 정도 꾸준히 올라가네요. 완전 V자 반등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과 인천은 특히 왜 주목을 하냐면 많이 빠진 곳들이에요. 세종 지금 이게 0입니다. 여기가 0. 어우, 엄청나게 뛰고 있네요. 물론 상승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너무 폭락한 나머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인천도 대폭락했었죠. 0.02, 0.04, 0.03, 0.05 꾸준하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은 앞으로 0을 기준으로 완만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 겨울 가서 현재 5억짜리가 여러분들 기대만큼 3억이 되는 게 아니라 5억짜리가 7억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올 겨울에. 자, 그 다음에 한미,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소비자 물가 3%, 근원 물가 4.8,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2.7, 근원 물가 4.1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면 동결을 하다가 미국은 7월 달에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한번 보시래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 지금 문제는 격차입니다. 1.75로 벌어졌는데 이제 미국이 7월 달, 이번 달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2%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저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폭등하고 상승하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냥 폭락을 확신을 갖거나 어떤 것 폭등이든지 폭락이든지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딱 지켜보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매입 타이밍을 잡을 때 조심할 점은 1년 있다가 또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매수하겠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주변 환경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